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동물학대 방지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현웅 간사라고 합니다. 아, 지금 상황이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다음번에 기회에는 우리 친구들 직접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즐겁게 고양이에 대해서, 특히 길고양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물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질문도 하시고 같이 답변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거나 질문해 하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길고양이에 관해서, 그리고 길고양이들 우리 급식소 그런 거 설치하시거나 만드시는 거나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현장에 나와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것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고양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제가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도 집중하시고 또 설명드리시는데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소개를 간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산동물학대 방지연합은요, 만들어진 지 결성이 된 지 2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단적으로 우리 이제 유기동물들,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구조부터 해서 동물보호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단적으로 저희는 지난주에 부산국제동물생명영화제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안타깝게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극장에서 다 상영을 했는데, 저희도 안타깝지만 요번에 전반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해외 작품부터 시작해서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행동과 그리고 관련된 작업도 하고 활동도 하고, 주변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혹시나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아실 수도 있고,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길고양이들, 우리 이제 밥 주시는 캣맘이나 캣데디 계시면 저희 단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일하는 간사인데요. 실질적으로 간사가 하는 일이란 건 무엇이냐면 전반적인 업무를 다 맡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아니면 현장이나, 그리고 유쾌하진 않지만 이제 강력 사건들부터 해서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에게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길고양이를 대하거나 주변의 유기동물들을 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길고양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적으로 길고양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쨌든 길고양이가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양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길고양이는 원래부터 길고양이였나? 아니면 집에 있는 반려묘는 집고양이는 원래부터 집고양이였나? 그런 걸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의 발생은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을 정리를 해왔는데요. 길고양이의 발생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의 발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야생동물들처럼 호랑이나 곰이나 늑대처럼 자연 발생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고양이와 길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길고양이라는 대명사가 나온 건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기르던 고양이들이 외부적으로,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야생으로 그리고 자연으로 단적으로 버려져서 발생한 것이 길고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길고양이는 세상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가 춥다고, 지금 겨울인데 춥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남극이나 북극, 그곳에도 길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운 곳에 어떻게 길고양이가 발생을 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차나 비행기가 없을 때 우선적으로 대륙 간의 이동을 하려면 배를 탔습니다. 큰 배를 타죠. 그러면 그 배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려요. 그러면 많은 식량을 싣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쥐가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쥐 한 마리, 두 마리가 그 많은 식량을 다 해코지를 하죠. 훼손을 시킵니다. 그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전에 근대, 중세, 심지어는 고대 사람들은 배에 고양이를 태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람이 쓸모가 없어지면은 버린다는 토사구팽이라는 속담처럼
길고양이들을 배에 싣고 다니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물론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여러 종류의 품종 동물들을 수입도 해오고 주변에서 볼 수 있지만 예전엔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털이 긴 장모 고양이들, 우리가 흔히 아는 앙고라, 페르시안, 노르웨이 숲 같은 북유럽에 있는 고양이들도 배에 실어서 남미나 아시아나 이렇게 진출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이나 남극에도 길고양이들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쥐가 배에서 소탕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라는 건 강인하기 때문에 그곳에 또 현지에서 적응을 합니다. 진화를 하고 털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살게 되는 거죠. 단적으로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에서 발생한 게 길고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길고양이가 그렇게 발생을 했다. 정의하자면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기르던 가축을, 반려동물을 외부로 내보내면서 버리면서 그렇게 발생을 한 건데, 그렇다면 그 길고양이의 습성은 일반적으로 집고양이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길고양이들을 외부에 나가서, 그리고 흔히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죠. 골목마다 있을 거고 건물마다도 볼 수 있을 건데, 나가서 체험을 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그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거나 급식소를 지어줄 때 그 습성을 알아야 그 습성에 맞춰서 집을 지어주고 급식소를 지어주고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설치하는데 우리 뭐 길 가운데 설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고양이들이 많이 있을 만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걸 살펴보자면은 이제 길고양이의 습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고양이와 다른 면모도 있고, 그리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상황별로 다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사람이 기르다가 버려진 고양이, 그리고 그 고양이가 또 새끼를 놓죠. 후대를 놓고 새끼를 놓으면 그 고양이들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고양이들과 또 그 고양이가 또 새끼를 놓고, 그렇게 세대가 내려감으로써 점점 더 야생화되는데, 그 습성들은 일반적으로 집고양이와 많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집고양이는 집안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고 먹이를 제공을 받고 안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게으르게 보이고 굉장히 어쨌든 귀엽고 사랑스럽죠. 물론 길고양이들도 처해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힘들고 안 좋아서 때가 타고 병이 걸리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친구도 동일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친구들의, 길고양이들의 습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생리적인 특성과 생태적인 특성이 있어요. 생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먹이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이가 보존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먹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흔히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쓰레기통을 뒤진다든지, 아니면 먹다 남긴 음식을 찾든지, 아니면 오염된 무언가를 찾아 먹으려고 하기도 해요. 야생에 있는 쥐를 잡기도 하고 벌레를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태적인 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외에 나와 있고 노상에 노출이 돼 있고 산이나 길이나 우리 주택가 주변에, 쉽게 말하면 야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야생의 터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또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단정적으로 길고양이의 습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길고양이들은 평균 수명이 보통 5년쯤 돼요. 일반적으로 길고양이의 수명은 짧게는 10년에서 보통 15년 정도로 봅니다. 그 정도로 보는데, 단정적으로 길고양이는 수명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수컷과 암컷으로 나눠지는데, 수컷이 조금 더 오래 살고요, 암컷이 조금 더 빨리 죽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야생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고 오염되어 있는 환경에서 새끼를 놓다 보면 질병에 노출되거나 감염되거나 해서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처음 새끼를 놓을 때 1살 1년 정도 살았는데 질병에 감염돼서 죽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습성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유해동물이냐? 그렇진 않죠. 우선적으로 새끼를 놓다 보니 많이 놓지 못해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한두 마리 놓는데, 고양이의 습성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영역동물이라는 거예요. 일정 지역 안에서 삽니다. 집고양이는 집 안에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일반적인 집고양이는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도 집 밖으로 웬만하면 나가지 않아요. 자기 집 안이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낯설거나 새로운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게 고양이에요. 탐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북유럽 고양이들, 털이 긴 장모 고양이들, 그런 고양이들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북유럽 쪽에 그런 와일드한 야생에 많이 처했기 때문에 또 집을 나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털이 짧은 고양이들은 집 안에 자기 영역에서 잘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길고양이들도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야생으로 돌아다니냐?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람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일정 지역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일정 지역 안에서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면 개체 수가 늘어나요. 그렇다면 영역 싸움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 들을 수 있는 고양이들 싸우는 소리, 아주 노래를 하는 것처럼 독특한 소리를 많이 내요. 우리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소리들을 종종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갖가지 소리를 내는데, 흔히 이 친구들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와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새끼를 언제 놓느냐, 그것도 몸이 변화를 합니다. 집안에 있는 고양이는 안전하고 언제든 쾌적한 환경, 시원하고 따뜻한 환경이기 때문에 언제든 새끼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야생에 있는 친구는 단적으로 봄과 가을이 가장 좋겠죠. 계절이. 새끼를 기르고 출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름과 겨울은 힘들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겨울이면 추위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봄과 가을에 새끼를 베서 그 초여름이나 초겨울쯤에 출산을 많이 해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민원이나 제보를 받는데, 길고양이에 관해서 제보를 받는데, 지금 요맘때, 그리고 초여름쯤에 5월 달에, 그리고 10월, 11월, 12월 달에 제보를 많이 받아요. 흔히 길고양이, 애기 고양이들. 그런 것처럼 지금 새끼를 출산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출산한 아이들이 지역 동물이고 개체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영역에,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방에도 최고로 10명 정도 들어있다고 그거를 생각을 하면 10명 이상 들어오면 누군가는 나가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길고양이도 그 개체수가 늘어나면 나가줘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이미 장성에 있는 성인 고양이들은 힘이 세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건데, 갓 자라서 이제 막 큰 우리 학생들 같은 청소년 고양이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을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원래 있던 고양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싸움이 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또 듣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밤에, 낮에 혹은 저녁에 그런 고양이들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진 않죠. 그 친구들도, 길고양이들도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기 위한 최소한의 발버둥이고 노력인 거예요. 다적으로 사람에게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당신은 당신 힘이 없어서 도태되고, 배움이 없어서 도태되고, 당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도태되라고 하면 누가 그 말에 순응하고,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사라지겠습니다. 제 인생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그냥 무인도에 가서 살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노력하죠. 싸우고 공부하고 애쓰고 배우고 자기의 역량을 갈고 닦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길고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노력을 할 거예요. 우리 길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때론 재미있을 수도, 때론 시끄러울 수도, 그렇지만 그 소리들은 그 고양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습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리는 어떻게 없애야 되냐? 그런 사투들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나? 그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만드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길고양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들리는 소리들, 그리고 지켜보는 모습들,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줄이고, 그리고 사람과 고양이가 공존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고양이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돌보냐? 우리 주변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SNS나 아니면 와중에 우리 친구들 가족 중에 본인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형제, 누나나 형이나 오빠나 동생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사촌이나 누군가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시는 캣맘이나 캣데디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흔히 그걸 이제 급식, 우리 친구들도 원래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죠. 그리고 길고양이에게도 급식을 준다고 표현을 해요. 먹이를 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전화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여러 캣맘들이나 캣데디들을 만나 뵙고 필요한 도움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심지어는 길고양이들 돌봐드는 것도 그분들도, 어른들도 성인들도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비닐봉지에 밥을 담아서 이렇게 던지세요. 고양이 사료를
우리 일회용 봉투, 부엌에서 어머니들이 쓰시는 일회용 봉투에 써가지고 주먹만큼 넣어서 많이 던지세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주변에 또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만큼 사실상은 그 개체 수보다는 적은데, 그런 분들보다 수는 적은데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미신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고양이는 굉장히 여기저기 구석진 데나 높은 데 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손이 닿을 수 없으니 봉지에 밥을 넣어서 이렇게 던지세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관심이 있어 하는 급식소를 만들어서 급식소를 드리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들 집 앞이니까 누가 간섭할 분이 없으니까 집 앞에 이렇게 또 밥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차나 자기 가방에 고양이 관련된 간식이나 사료 가지고 다니시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주변에, 우리 주소지, 우리 집 주변에, 우리 학교 주변에, 우리 센터 주변에 어디든 고양이는 있고, 감사하게도 어디든 캣맘들은 계세요. 캣맘들은 계시고 밥 주는 분들은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동물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사를 가죠. 그럼 전문가잖아요. 동물단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전문가인데, 이사를 가보면 주위를 둘러봐요. 집 주변을 둘러보면 잘 찾죠. 저는 경험적으로 구석구석 보면 고양이들 밥을 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또 트러블도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닐봉지를 쓰면 쓰레기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주면 벌레가 꼬이죠. 고양이가 한꺼번에 다 먹지 않으면 벌레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길고양이에 관해서 얘기할 때 분명한 건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거예요. 단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고양이에 대해서 안 좋은 미신이나 안 좋은 옛날 이야기들이 많아요. 단적으로.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신성시하죠. 그리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고양이가 복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양이 상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양이가 복을 준다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좋아해요. 단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드문 종교인데 이슬람교가 있어요.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라는 그 창시자가 있는데, 마호메트가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수련을 하고 있는데 독사가 옆에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독사를 길고양이가 물어가지고 마호메트를 보호를 해줬대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긴 한데, 그래서 그 마호메트가 고양이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능력을 하나 줬대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화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고양이는 웬만한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던져지면 안 되죠. 어쨌든 높은 곳에 떨어지거나 착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똑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굉장한 운동신경인데 그걸 마호메트가 줬다고 표현들 해요. 그런 것처럼 9억의 이슬람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양이를 극단적으로 신성시해요.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문화적으로 고양이를 굉장히 떠받드는 사람도 있고 보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몇몇 아시아나,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쪽에는 고양이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팩트에, 사실에 입관되지 않은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미신 같은 거예요. 집에 어르신들이 문지방 밟지 마라, 베개 세워놓지 마라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부터 오는 그런 미신들, 고양이 소리가 뭐 안 좋다, 고양이 눈이 안 좋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증명된 바도 아니고, 어쨌든 길고양이나 고양이는 반려동물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 친구들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사실 안에서 잘 대응하고 보호하고 공생하고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보면은 단정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보통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돌을 좋아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많이 할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남학생이 아이돌 좋아할 수도 있고 여학생이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자, 단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 멤버가 있을 거예요. 멤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이름이, 본명이 무엇이고, 나이가 어떻고, 고향이 어떻고, 집이 어디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임을 하는 데 가지고 어떤 캐릭터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디서 강하고 이런 걸 공부를 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하는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고 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심한 경우는, 게임 같은 경우는 직업이 돼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죠. 물론 연예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연예인이 되시거나 아니면 스타일리스트나 PD나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쪽에서 또 자기의 특성이나
비전을 찾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그 바탕에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좋아하는 건 공부를 하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공부에는 지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아이돌을 많이 지켜보죠. 남이 하는 게임을 많이 봐요. 저도 우리 동물들을 길고양이든 반려동물이든 야생동물이든 많이 지켜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잘 알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길고양이 돌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TNR이라는 게 있어요. TNR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설명해 드리진 않겠어요. 단어적으로 표현하진 않는데 트랩, 뭐 내추럴 이런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T는 잡는다는 거예요. 트립. 그리고 N은 중성화예요. 내추럴. 어쨌든 중성화를 시키고 R은 릴리즈, 놔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길고양이가 있으면 잡는다기보다는 포획을 해요. 포획을 해서 병원에 가서 중성화를 시키고 놓아줘요. 원래 있던 자리에.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입양을 해가면 참 좋은데 입양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제한이 있죠. 단정적으로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지자체에 있는 입양소들이 있는데 100마리당 한두 마리 입양되기 사실은 힘든 형편이에요. 굉장히 어둡고 가슴 아픈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할 수 있는 현명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양이는 지역동물이에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내 집에, 내 주변에 있는 고양이를 TNR을 해요. 잡아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하고 다시 내 집 주변에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회복되고 건강해진 상태로. 왜 중성화를 하냐? 중성화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체수를 줄어들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중성화를 하면 새끼를 안 낳아요. 새끼를 안 놓으면 우리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발정이라는 게 나요. 언제 아무 때나 새끼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발정이 교배라는 그런 의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 시기가 되어야지만이 그때 새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새끼를 임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임신 주기가 됐을 때 고양이들은 이상한 소리를 내요. 울어요. 막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영역 싸움하는 것보다 이상한 소리 내는 건 발정 났을 때예요. 암놈과 순놈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암놈이나 순놈이나 둘 다 암컷이나 수컷이나 둘 다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놔주면 그리고 자기 영역이니까 마음 편해해요. 그리고 누군가 돌봐주면 또 건강히 돌봐지겠죠. 중성화를 하면 첫째적으로 또 수명의 연장성도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을 안 하니까 새끼를 안 놓으니까 안정적이 돼요. 그렇다면 보통 1, 2, 3년 정도밖에 못 살 친구들이 4년, 5년, 6년, 길게는 10년. 선생님이 돌봐주던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15년을 산 친구도 있었어요. 일반적인 가정고양이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만큼 TNR은 중요해요. TNR을 해야 개체수가 안 늘어나죠. 왜 안 늘어나냐? 새끼를 계속 놓으면 부모 고양이도 힘들고 약해지고 병 걸려서 죽을 확률도 높지만 새끼를 안 낳아야 우리 주변에 있는 소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지러지는 거 그리고 정작 그 새끼 고양이들도 후세대 고양이들도 고생을 안 하고 힘들지 않고 어렵게 안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해서 잔인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시대에서는 가장 유일한 대안이 TNR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흔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귀가 한쪽 귀가 잘려 있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 고양이들은 더욱더 누군가가 해코지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중성화가 되어 있고 지자체나 캣맘이나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고양이. 쉽게 말하면 사람이 손을 타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중성화를 해서 다시 풀어놓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변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길 가다가 한쪽 귀가 잘려있는 고양이 잘려있다기보다는 커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중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집에 있는 반려묘는 커팅을 할 필요가 없죠. 집 안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길 밖에 있는 길고양이들은 최소한도로 누군가에게서 안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 표시 내려고 중성화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중성화를 했으니 소리도 거의 안 내고 중성화를 하면 소리를 100% 내는 거에서 10%, 15% 정도밖에 소리를 내진 않아요. 1년 동안 있으면서 계절 동안에 그렇게 소리를 많이 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줄어들면 거의 소리 내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만큼 TNR은 중요하고 정부도 국가도 그리고 단체들도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돌봐드리시는 분들도 가장 마음을 쓰시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른들의 세계예요. 우리 친구들도 기회가 돼서 또 다음번에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급식을 하고 개인이 주시기도 하고 급식터를 만들어서 정부, 구청, 시청 아니면 동에서 지정돼서 밥을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은 남구청과 함께 밥 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수영구와 함께, 이곳은 해운대구와 함께 길고양이 급식하는 곳입니다.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TNR 한 곳도 있고, 그렇게 급식소가 있으면 분명히 TNR이 진행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도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동물 학대의 감시와 신고예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전문적인 걸 떠나서 어른이고 학생들이고 아이들이고 전문적일 필요는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저건 나쁜 행동이야. 저건 잘못됐어. 저건 심각한데? 저건 악한 행동이야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동물 학대인 거예요. 동물 학대에는 단적으로 동물에게 집에 있던 야외에 있던 야생에 있던 욕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가격을 하진 않아도 돌을 던지거나 무언가 해코지를 하거나 그리고 먹이 급식소를 파괴를 하거나 부수거나 옮기거나 모든 행동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아이들을 살해하는 행위까지. 거기에는 동물 학대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봤을 때 단적으로 우리 친구들 길 가는데 술 한 잔 드신 할아버지께서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돌을 막 던지면서 고양이에게 욕을 해요. 그러면 그건 학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성인이 되시고 고양이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시면 물론 이제 우리 지자체, 구청, 시청에 그 동물 담당자들이 계세요. 그리고 동물 보호단체도 있죠. 우리 제가 있는. 그런데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도 강구할 수 있고 대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단정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가장 심플한 건 112를 눌러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신고를 하거나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코지 쉽게 말하면 또 보복을 할 수가 있으니 조심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서 숨어서 전화하세요. 여기 어딘데 어떤 사람이 길고양이를 길고양이에 돌을 던지고 있어요. 아니면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급식소가 있는데 그걸 부시고 있어요.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급식소와 쉼터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몇 번 어필했는데 급식소와 쉼터는 어떻게 제작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는데 물론 다 허가받지는 않아요. 내 집에 쉽게 말해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내 마당이 있거나 내 담이 있는 내 안쪽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죠. 내 집에 내가 놓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단적으로 내 집안에 내 거실에 소파를 사서 놓는데 옆집에 가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제가 402로 사는데 우리 소파를 놓을 것 같은데 402호에 허가를 맡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택에 사시는 분들 본인들 집에다가 급식소를 설치하시는 건 아무 허가나 그런 거 받으실 필요 없어요. 아파트 단지도 단적으로 아파트 단지도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사유화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만약에 1동부터 뭐 10동까지 있으면 그 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도 특별히 허가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관리소에 얘기는 하셔야죠. 얘기하셔가지고 고양이 급식소 설치하니까 이렇게 놔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협조를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허가가 필요한 건 뭐냐면 금방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청, 수영구청과 함께 길고양이 급식소입니다. 함께 운영하는 급식소입니다. 보호하는 급식소입니다. 그거는 구청에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단적으로 여러분이 요구해서 아니면 부모님이나 누구나 우리 이쪽에 길고양이가 많으니까 급식소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해 주세요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구청에서 급식소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면 누군가가 급식소를 만들거나 사서 온라인에 검색해 보시면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길고양이 급식소도 심지어 있어요. 그걸 팔아요. 그거를 본인이 아니면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구입하셔서 놓으셔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왜 허가를 받냐면 그런 걸 표식을 합니다. 스티커를 붙이거나 문구를 세우거나 팻말을 세워요.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분들이 행동으로 옮기면 분명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틀리다고 자신은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다르다고 표현해야 되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야, 넌 나빠. 넌 틀렸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과 다르게 고양이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난 고양이가 싫어 그걸로 충분할 수 있는데 고양이를 해코지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뭔가를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제재를 하고 못하게 하고 안 되면 어른에게 얘기하거나 동물단체에 얘기를 하시거나 지자체, 구청, 시청에 얘기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거고 제작은 설명드리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보통은 급식소를 많이 제작을 해요. 쉽게 말하면 고양이가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진 않아요. 만들기도 하는데 대부분 급식소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이나 만들어서 거기 안에 물그릇과 사료를 넣어줘요. 그리고 어떤 팻말을 붙이거나 하죠. 그렇게 색칠을 하는데 제가 이거는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께서 포털 사이트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구입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 모양이 나와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요즘은 심지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재료를 쓰고까지 다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면 어떤 재료는 쓰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도 있고 나무가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깊은 사항이니까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설치는 설명드렸다시피 길고양이 습성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역동물, 영역동물인데 길고양이가 우리가 흔히 볼 수도 있어요. 도로를 건너거나 우리 길 가는데 뭐 여기 나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는 곳 그리고 구석진 곳, 은폐되고 엄폐된 곳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띄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단적으로 길고양이 가는데 한 번씩 만져보려고 하시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도망을 가거나 못 만지죠. 핥히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다가오는 고양이들도 있어요. 그거는 번외인데 그거는 이제 버려진 지 얼마 안 되는 고양이. 그런 친구들인데 대부분 만지기는 어렵죠. 그만큼 사람을 피해요. 그런 불빛이나 인위적인 것도 필요해요. 고양이는 술 냄새, 담배 냄새 싫어하고요.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요. 자동차 소리 시끄러워하고 매연이나 이런 거 다 싫어해요. 굉장히 섬세한 그런 동물이고 그리고 굉장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이면 참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식소 설치도 사실상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 어느 정도 아시는 캣맘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고 고양이들이 다니는 외부에 외곽에 구석된 데 그런 통로나 이런 것에다 설치를 하세요. 그래야 또 다른 분에게 피해도 안 가고 방해도 안 가고 가끔씩 남의 집 주차장 아니면 너무 눈에 띄는데 이렇게 두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안타깝지만 잘 모르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충만한데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실수를 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건 시작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통 설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길고양이의 보호와 입양이라는 이런 목록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어떤 거냐면 길고양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포획도 마구잡이로 하면 안 돼요. 전문가 입회하에 사실상은 법적으로는 아무나 길고양이를 주워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나 포획을 해서 아무 절차나 제도 없이 마구잡이로 자기 집에 데려가셔도 안 돼요.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거 보죠. 양줍이라고. 잘못된 거야.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야생에서 노상에서 길고양이들은 어미들이 새끼를 놓죠. 새끼를 놓고 자리를 비워요. 왜냐하면 먹어야 엄마가 음식을 섭취해야 아이에게 젖을 먹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새끼를 홀로 방치를 하고 놓아두고 자리를 비우냐. 이론적으로는 최장 기간은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에베레지가 평균이 반나절 정도 3, 4시간 정도 비워요. 3,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비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흔히 보면 그냥 길 가다가 새끼 고양이만 있어. 잠깐 한 몇 분 기다렸는데 주변 둘러보는데 엄마가 없는 것 같아요. 납치예요. 유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그러죠. 내가 가다가 보고 오다가 봤어. 그게 한 시간 정도 텀이 있었어. 1시간쯤이면 충분하지 않냐? 유괴예요. 납치.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게임이나 아이돌 비유한 것처럼 제대로 알아야 되죠. 모르면
사실상 이런 표현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손대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참관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데리고 갔는데 어미가 돌아오면 새끼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좋은 건 또 하나 있어요.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는 바로 임신이 가능해져 버려요. 신체적으로. 그러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끼를 또 가져버리면 질병이 되고 임신 중독이라는 그런 질병이 되고 출혈이 생기고 감염이 생겨서 또 죽을 확률이 많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안 좋은 효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참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제 동물들 많이 보고 본인들이 같이 기르고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살 수도 있는데 많은 걸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시발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보호와 입양은 어떻게 되냐? 많이 보셨을 거예요. SNS나 이런데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구조 요청이 와요, 저한테. 그런데 긴급을 요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동물이든 지금 당장 구하지 않으면 죽을 아이예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도 구하는데 그냥 봤을 때 놔두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안 좋아서 제보를 하시거나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구조를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구조를 하면 입양자가 있거나 임시보호하는 임보자가 있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살리려고 구했는데 구해서 죽이는 꼴이 돼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알려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NR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주는 게 지금 현 시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다치거나 부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또 구조해서 치료도 해야겠죠. 그렇다고 보호소 들어간다고 무조건 죽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입양해 갈 수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여러분이 혹시나 집에 반려동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기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길러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흔히 우리 초등학교 때 동물을 많이 길러보고 싶어서 부모님께 떼를 쓰거나 하시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동물병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집에 아주 많은 동물이 있었죠. 개체수도 많고. 그런데 흔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기회가 되면 다음에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리는 하나하나의 그런 주제나 테마가 사실상은 그거 하나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도 하루 종일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제가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는 건 보호소에 가보세요. 우리 흔히 아는 대한민국의 리서치 조사되어 있는 바로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려동물은 하얗고 작은 개나 고양이래요. 자, 나누면 안 되지만 안타까우니까 한 마리라도 더 구조하고 싶고 가정에 입양되는 길을 바라는 마음이니까 보호소에 가보시면요. 흔히 성인들이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품종묘 쉽게 말하면 비싸 보이는 동물들 이쁜 동물들 샵에 파는 동물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은 입양돼 가잖아요. 주인에게 고마워해서 더 잘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입양하지 마시고 사지 마시고 입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회가 생기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지자체나 아니면 사립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소도 많아요. 검색해 보셔도 되고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부족한 상황들이 많아요. 길고양이들만 봤을 때요. 물론 이제 우리 지금 요즘 TV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강영록 씨라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분이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EBS에도 보면은 새나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나 고양이나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조금 관심들이 생기시고 내가 반려동물 돌보는 거에 있어가지고 길고양이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제대로 알고 똑바로 돌봐줘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공부하시고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더 잘해주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렇다면 단적으로 그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지금 길고양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 고양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보호해주냐? 쉽게 말하면 동물보호법은 어떠냐? 잠깐 말씀드릴 건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고물이나 포스터나 플랜카드나 고양이를 해치지 마세요. 여기는 동물보호구역입니다. 이런 거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크던 작던 항상 표시되는 게 있어요. 동물보호법에 따라가서 동물을 해코지 하시면 아니면 동물을 어떤 식으로든 나쁘게 하시면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 12월이죠. 내년 되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단적으로 쉽게 표현해서 동물들을 해코지하고 나쁜 동물에게 동물을 살해를 하거나 어떤 안 좋은 영향을 해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은 잘 없어요. 구속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례, 전문용어로 판례라고 하거든요.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길고양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갔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흔히 아셔야 되는 건 그냥 이 목록이에요.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인데 가격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내년 되면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인데 왜 이상으로 안 되고 이하로 돼 있냐? 그거는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광대예요. 법적인 얘기라서 그거를 알고 계시고 제가 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라는 건 이해 납득 선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다가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내가 기르는 반려동물이든 길고양이든 나쁜 짓을 해요. 안 좋은 짓을 해요. 싫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렸죠. 신고하시면 돼요. 부모님에게 말씀드려도 되고요. 경찰에 신고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도 금방 말씀드렸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친구한테는 물론 권할 수는 있어요. 야, 철수야, 영희야. 그건 안 좋은 행동인 것 같아. 그건 나쁜 행동인 것 같아. 그건 악한 행동인 것 같아. 동물도 아무리 작은 햄스터든 대형 견이든 아니면 동물원에 있던 어디 야생에 있던 곰이든 호랑이든 생명이잖아요. 우리도 생명이고 사람도 분류학적으로 동물이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때리든 아무 이렇게 가격을 하려고 욕을 하든 안 좋은 마음으로 막 뭘 하든 잘못된 게 있으면 친구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옳은 것 같지는 않아. 네가 그렇게 한다고 기분이 풀리거나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결코 유쾌하거나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른이 하거나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성인들이 그렇게 할 때는 절대 참견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강의,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참 많아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도 참 많고 어쨌든 여기 문화의 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아마 또 여러분은 조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종식되면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좀 괜찮아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만나서 강의를 하거나 알려드리거나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길고양이를 만나보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저도 기대하고 있을 거고 그렇게 또 프로그램을 짜주신 우리 문화의 집에도 참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참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한데 오늘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거의 끝으로 가는데 내용이 제가 알려드려야 될 건 우리가 왜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될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사실상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챕터로 개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거의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고양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습성과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그걸로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그리고 입양을 하거나 보호를 하는 데서 어떤 법적인 조치나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아주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서 외국어나 한자어나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설명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되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길고양이라는 존재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흔히 유기견이라고 표현하죠. 유기견이라는 건 한자식 표현인데 유기견은 유기, 버렸다는 표현이에요.
버렸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유기고양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그냥 길고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유기견들보다 개체수가 많아요. 숫자가 많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유기견이나 들개를 잘 보시진 못해요. 개들 같은 경우는 주택가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웬만해선 돌아다니진 않아요.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산이나 외부적으로 있는데, 길고양이는 지역동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지역이 아파트, 빌딩, 도심으로 정해져 있으면 거기를 잘 이탈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한가운데도 빌딩 숲 사이에도 고양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흔히 그냥 길고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됐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유기고양이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돌보다 보니까 집 안으로 들여서 직접적으로 입양을 하고 집고양이는 되지는 않았어도 저도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퇴근해서 집에 가면, 지금은 아파트 살지만 주택에 살 때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집 안에 분명히 우리 반려고양이가 있어요. 반려묘가 있는데도 밥을 얻어먹는, 같이 사는, 집 안에만 못 들어오는 마당묘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당 고양이들이 한 10마리 가까이가 일제히 다 소리를 내요. 빨리 지금 왔어, 퇴근했어, 빨리 밥을 줘 하고 막 야옹야옹해요. 그런 것처럼 마당묘라는 표현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흔히 또 중성화되어 있는 애들이고 TNR 되어 있는 애들이고, 그런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자, 이런 애들을 왜 보호해야 되냐?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버렸어요. 내가 안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꼭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비유적인 표현은 내 아버지, 아버지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 그 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사람이 이해타산으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잘못을 한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그런데 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발생된 게 지금 길고양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끼를 낳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저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걸로 TNR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길고양이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결자 해지,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단적으로 문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암호를 걸어놔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해커가 와 막 풀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면 그 암호를 건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속담도 결자해진 것처럼. 그런 것처럼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싫어하거나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싫어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냥 노멀하게, 그냥 평범하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든 그냥 길고양이야, 고양이야, 아니면 길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고양이야 하시는 분들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싫어하시는 분도 다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크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 도덕, 그것처럼 생명이에요. 생명은 보호받아야 돼요. 단적으로 제가 그냥 아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면 불쌍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려요. 사람들이 만나거나 상담하거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저런 법적인 거, 팩트적인 걸로 말씀 많이 드리지만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드려요. 그 친구들은 길에서 태어나요.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곤란한 곳에서 태어나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따뜻한 음식, 깨끗한 물, 그리고 마음 편히 잘 수 있고, 따뜻하게 잘 수 있고, 시원하게 잘 수 있고, 정말 마음 편하게, 고양이도 항상 웅크려 자지 않아요. 마음 편하면, 우리 집에서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사람처럼 누워서 자기도 하고요, 슈퍼맨처럼 쫙 피고 자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안 되면 웅크리고 자거나, 흔히 이렇게 식빵 굽는 자세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자요. 단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힘들고 원하지 않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곳에 태어나서 깨끗한 물, 따뜻한 음식,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돼요. 따뜻한 주인의 손길, 가족의 손길 한번 못 받아보고, 항상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목마름과 질병에 노출돼서, 주변에 보면 막 이렇게 눈곱 끼고 침 흘리고 그런 고양이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도 바로 죽지 않아요. 1년, 2년 힘들게 살기도 해요. 여러분, 단적으로 감기 걸려서 기침만 해도 한 2, 3일만 아파도 힘들죠. 감기 걸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몇 년 동안 감기에 계속 걸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불쌍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연민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잘 몰라도 가다가 고양이가 있으면,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람 먹는 거 주면 안 돼. 염분이 많아서 소음기가 많아가지고 먹으면 몸에 건강을 해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 고양이가 누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고양이 음식을 먹겠냐.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길 가다가 길고양이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고양이에게 뭐 사람 먹는 우유, 사람 먹는 참치캔을 따줘도 그걸로 이미 충분한 거예요. 그 고양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차후에, 그 뒤에 또 누가 그걸 주겠어요. 그 고양이가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단적인 극단적인 비유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 고양이에게 사람 먹는 우유, 사람 먹는 캔을 따줬으면 그 평생에 한번 그거 먹어본 게 유일한 걸 수도 있어요. 슬프죠. 그런 마음, 우리 연민을 가지고 돌아봐 주자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 내용들, 사실들, 방법들. 쉽게 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식도, 집에 있는 고양이도, 집에 있는 반려동물도 있으면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알려드리고 싶은 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개요로 길고양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거를 1시간 남짓 들으시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 그리고 배경적인 지식, 내용들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동물들, 집 안에 있던 집 밖에 있던 새던 이렇게 벌레, 바퀴벌레 이런 건 좀 징그러울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서로 마주칠 수 있는 동물들, 최소한도로 동물들은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도 생길 거고 여러분에게 뭔가 알 수 없는 보람이나 따뜻한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마음이 차갑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직접 만나고 얼굴 보면서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이 많아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또 다음 기회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